안녕하세요. 라인에서 블록체인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언체인의 이홍규입니다. 우선 오늘 되게 정말 한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장소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간만에 블록체인 서비스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뵐 수 있어서 뵐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테크엠에게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킬러 앱 후보, 그리고 지금 이제 킬러 앱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서비스들이 많이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저희 라인도 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한번 소개드리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키노트 발표에서는 라인이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으로 Designed for Everyone이라고 해서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제 링크라는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시키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체인도 만들고 프레임워크 위에서 내부 서비스들을 런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클로우즈 베타를 통해서 지갑, 디벨로퍼스, 익스플로러 오라클이라는 서비스와 그리고 링크를 사용자에게 보상으로 줄 수 있는 리워드 서비스를 이제 오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태계를 2020년에 확장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제도권 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반 중에 하나인 라인의 CBDC 플랫폼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인은 라인 블록체인이라는 이 중간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링크라는 가상자산,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 그 다음에 CBDC 이 세 가지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크는 저희 라인의 암호 자산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터넷 서비스들과 일반 유저도 블록체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산이고요. 링크는 따로 초기에 ICO를 해서 판매하지도 않고 여러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그 공헌함에 따라 거기에 보상으로 주든 그런 그 보상 재원으로서 현재 준비를 해서 사용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의 유저들은 다양한 채널에서 서비스에서 활동을 하면서 링크를 받고, 이런 서비스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그 경험을 링크를 통해 이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실 텐데요. 링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항상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인은 규제가 있는 곳에서만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규제가 있는 곳에서 링크라는 가상 자산을 사용자에게 보상으로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커스터디 업이라는 라이센스를 따야 되고, 그 라이센스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라인에서 이미 여러 가지 규제와 라이센스를 해결한 지갑 디벨로퍼스 서비스를 통해서 특별히 블록체인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라이센스를 준비할 필요 없이 이런 링크라는 암호화폐를 사용자에게 보상으로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러한 접근성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뭔가 나의 서비스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블록체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어떠한 큰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던 일반인들도 라인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플로우를 보시면 보통 이제 저희의 지갑은 라인 로그인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라인을 사용하시면 라인이 가진 UID가 이제 전부 다 유니크한 아이디가 있을 테고, 이런 UID에 링크를 리워드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링크를 보상으로 받으신 걸 거래소나
라인페이나 뭐 이런 쪽에 연결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이제 KYC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올해 8월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링크를 일본의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9월 달에 라인페이, 그다음에 라인증권, 라인스코어라는 내부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에게 링크를 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고요. 이제 이 캠페인은 이미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링크를 사용자에게 보상으로 제공을 했고요. 현재는 비트프론트에서는 링크를 12% 링크를 스테이킹하면 12%를 이자를 주는 상품까지도 마련을 해서 링크를 사용자에게 보상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그런 링크로 이런 그 서비스들의 이익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신규 채널들을 마련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올해 말 내년에는 더 많은 서비스들, 더 많은 채널들을 연결을 해서 더욱 쉽게 링크를 보상으로 사용하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이 장표를 제가 작년에도 사용했는데 1년간 아직도 결국은 풀어내지 못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서비스 개발 비용의 난이도가 블록체인을 위해서는 굉장히 있었고, 사용자에게 굉장히 불편한 경험을 주었고, 그리고 이렇게 불편하게 서비스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용자를 획득하거나 사용자들이 쉽게 들어와 가지고 서비스를 알아가기가 힘든 힘든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발표하셨던 클레이튼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클립이라는 자산을 만들어 주셨듯이 저희도 이걸 위해서 라인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연동과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GUI 콘솔을 통해서 간단하게 토큰이나 non-fungible 토큰 등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서비스들은 이걸 연동할 때 기존의 기술인 REST API를 통해서 블록체인과 상관없이 간단하게 자신의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경험은 라인 아이디를 아까 그 링크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라인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그 라인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 기반으로 쉽게 지갑을 만들고, 이런 지갑 안에 프라이빗 키를 저희가 그 커스터디로 보관을 해주고요. 그리고 라인에 통합된 블록체인 월렛, 거래소 등을 통해서 유연한 사용자 경험으로 링크를 받고 링크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게끔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현재 일본에서는 꽤 많은 사용자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개발 툴과 사용자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환경 내에서 서비스들이 좋은 서비스들을 만들었을 때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들이 더 좋고 사용하기 쉬운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라인 유저 기반의 OA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링크를 기반으로 한 리워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이제 라인 블록체인 메인넷은 저 뒷단에 있어서 잘 보이진 않고요. 아마 개발사들은 디벨로퍼스라는 개발 툴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발할 거고요. 사용자들은 비트맥스 월렛이라는 지갑을 통해서 이런 자산들을 모두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디벨로퍼스는 코딩 없이 쉽게 자산을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고 REST API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월렛은 라인 아이디에 통합된 굉장히 쉬운 사용자 UX를 가진 지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7월부터 8월까지 클로우즈 베타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클로우즈 베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들과 일본의 서비스 런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현재 이렇게 7개의 서드 파티 그 개발사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본의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개사는 서비스를 런칭하였고요. 여기 계시는 썸씽도 아마 조만간 일본의 서비스를 런칭하실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라인이 CBDC 플랫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CBDC가 무엇인지 되게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블록체인 업계에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니면 거래소 뭐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화폐를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할 때 다 조폐공사에서 물리적으로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다 찍어내잖아요. 실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올해 생각해 보면 현금을 사용했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 거의 그 카드를 쓴다거나 자기 통장에 들어있는 내역도 항상 디지털로만 보게 되는데 아직도 조폐는 저희 조폐공사에서 그 피지컬하게 찍어내고 있죠. 근데 이런 그 화폐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0년도 중반부터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그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센트럴 뱅크 이 CBDC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경제 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홀세일 CBDC라고 해서 거액 결제용 CBDC는 은행 간 아니면 기업 간의 금융기관 간의 결제 시스템을 그 결제를 완료해주는 뭐 결제 정보를 교환하고 결제를 완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CBDC입니다. 그래서 이 거액 결제용 CBDC가 굉장히 많은 선진국이나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2015년 중반부터 실험적으로 많이 테스트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액 결제용 CBDC는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현금을 이런 디지털 화폐로 대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현금 대신에 이런 디지털 화폐로 그 지급 결제 시스템을 현금 대신에 이런 디지털 화폐로 현재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은행도 그렇고 ATM도 그렇고 자꾸 현금을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데 이런 창구를 대체할 수 있는 목적으로 CBDC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테일 CBDC는 바하마, 바하마, 우루과이 뭐 이런 그 금융 인프라가 좀 떨어진 후진국들이 대부분 다 준비를 했었었고요. 현재는 많은 나라들이 준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10월 초에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CBDC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거예요. 준비를 하겠다라고. 그리고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금융 선진국들의 태도 변화가 생긴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작년 7월에 페이스북이 이제 리브라를 발표하면서 자신들이 바스켓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전 세계 페이스북 유저들이 페이스북에서 송금도 하고 결제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었죠. 예, 그러니까 빅테크 분야에 뭐 22억 명이라는 유저를 가진 빅테크 분야의 어떤 서비스가 중앙은행을 뛰어넘고 자신들이 통화를 발행해서 중앙은행과 은행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이제 그게 결국은 큰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리브라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중앙은행들이 모두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구나.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하게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CBDC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CBDC를 올해 4월에 중국 4개 도시에서 비공개로 CBDC를 발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공개적으로 홍바오 이벤트라고 해서 심천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CBDC를 통해서 그 홍바오를 보내거나 받거나 결제하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죠. 중국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처럼 민간의 지급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 결제가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금도 안 받고 거의 카드도 안 받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 그런데 중국은 이제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안으로 가져오고 싶다는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CBDC를 더 빨리 준비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위안화를 통해서 디지털 전 세계 기축통화의 기축통화 중에 하나로 위안화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디지털 위안화가 더 빨리 만들어지면 이런 우선권을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그 CBDC를 시범 사업까지 진행을 했죠. 이렇게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 나라에서도 리테일 CBDC를 시작하니까 이제 각국에서도 이제 진짜 이런 그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더 가지게 되었고요. 가장 이제 더 빨리 이거를 당긴 이유는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이 작년까지만 해도 뭐 신용카드가 40% 그리고 현금이 한 40% 지급 결제에서 현금이 여전히 한 3, 40%의 볼륨을 차지했었다 하면 올해는 현금의 그 지급 결제 내에 현금의 사용 비중이 거의 2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게 1년 만에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비대면 그리고 그 현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창구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카드나 페이 쪽으로 전부 다 급격하게 전환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다 재난지원금 받아서 사용해 보셨을 텐데 이런 재난지원금을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져야 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재난지원금 말고도 기본소득도 논의되고 있고 등등. 그래서 이런 정부의 재정을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CBDC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중앙은행에서는 굉장히 CBDC를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 한국, 대만 전부 다 그 발행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었는데 발행 계획이 없던 일본, 한국, 대만 전부 다 POC나 컨설팅을 시작하겠다고 미디어에 발표를 했고요. 태국이나 유럽 등도 CBDC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뭐 2016년, 15년,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은 나라들이 CBDC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R3의 코다라는 업체가 굉장히 잘 준비해서 많은 곳들의 그 기술 검증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JP 모건이 만든 쿼럼, 그리고 IBM이 만든 하이퍼레저 패브릭 뭐 이런 플랫폼들이 CBDC를 위해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라인 블록체인을 가지고 기술적으로는 결제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안전성과 속도를 가진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보통 플랫폼들은 이런 블록체인 메인넷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메인넷의 부가적인 뭐 그 기업용 지갑이라든지 이제 그 AML, KYC 이런 여러 가지 풀 패키지드 키 솔루션들을 가지고 블록체인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이제 중앙은행들과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라인은 여러분도 뭐 기사가 여러 번 났겠지만 라인페이라는 리테일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각국에서 라인뱅크라는 라이센스 기반한 금융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 규제 환경에서의 리테일 서비스를 굉장히 잘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링크라는 자산을 발행해서 회수하고 관리했던 그런 운영 경험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금융 규제 환경에서의 가상자산을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진 거의 유니크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과 리테일 확장으로의 강점 세 가지를 이제 중앙은행들과 이야기하면서 저희 CBDC 플랫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라인은 크게 세 가지, 링크라는 가상자산, 그리고 라인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플랫폼, 그리고 CBDC라는 규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블록체인인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드 포 에브리원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현재 계속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라인이 워낙 외부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릴 기회도 없고 뭐 기사나 뭐 이렇게 인터뷰로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